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뵙나요? 3주째인가요? 3주째네요. 지난 2주간의 결강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공지를 못 받으신 분들이었나 봐요. 우리가 상반기 정책 수련회 준비로 제가 그 교육자와 평신도 사역자들 면담을 해야 해서 이 시간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주간 결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했는데요. 왜 강의가 안 나오는지 월요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구나 하고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MZ세대와의 가족관계의 소통, 대화 이런 거에서 1강 했었죠? 오늘은 또 그에 따라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현재 우리가 거의 부모님들이 X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MZ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이 너무 중요한데 그 MZ세대를 알아야지만 부모님들도 이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단절, 세대 간의 단절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문화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문화의 격차를 함은 이를테면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와의 격차보다 더 극심한 격차는 뭐냐면 세대 간의 격차라 그래요.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도 그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나고 세대 단절되는 것, 이게 더 큰 건데 이게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사회,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고 같은 국가 안에 살고 있고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그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꾸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 면담 때 주된 그 면담 내용이 뭐였냐면 소통이었어요. 어떻게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각 세대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 면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 소통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최고로 작은 우리 사회 단위라고 얘기하죠. 가정을. 이 가정에서의 소통 중에 세대 간이 벌써 나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대 간의 불통? 나누는 것을 또래 문화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내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문화를 내가 직접 해보고 이런 거가 우리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또래 문화는 또래 문화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끼리 즐기고 그들이 놀이하고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제가 부르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그때부터 그건 안 해요. 왜냐면 자기 또래만의 그 특수성이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또래 집단의 재미거든요. 근데 우리 다른 세대가 그것을 공유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또래 문화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제부터 그걸 안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면 되는 건데 우리가 노력하는 소통이라 함은 우리가 그 또래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고 그들을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상황인 거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한 분을 봤어요. 저도 많이 그런 질문을 봤는데 되게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부모 세대는 나는 내 자녀와 소통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평가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세대가 답을 쓰잖아요. 설문조사는 자기는 부모하고 소통되지 않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녀와의 자기 평가를 부모 세대는. 그런데 자녀 세대가 평가할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과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저만 해도 이제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 나는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있어. 근데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하고 전혀 소통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불만이고 불안한 세대는 자녀 세대인 거죠. 그 우리 가족 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해주고 한 단계 더, 두 단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자녀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한에는 이들이 우리 부모가 부모 세대가 나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질서, 가정 안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야.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본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아주 쉬워져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저희 자녀하고 대화할 때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대화의 방법부터 바꾸는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이를테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밥 먹자. 엄마가 다 준비됐어. 근데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는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각자 자기 할 일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더 잠을 자게 하는 배려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짱 차리고 얘들아 밥 먹어.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죠.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상황에 빨리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늦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너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점점 단계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준비 단계부터 아이들을 배려하고 했다라는 그것이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행동 상황을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의 계획하에서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밥 먹어 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밥 먹어 라고 미리 계획되지 않았던.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MZ세대는 매뉴얼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는 이때쯤 되면 밥 먹을 거야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식사 시간에 그 무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너무 무한해졌다라는 거죠. 그죠? 컴퓨터로, 뭐로. 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심지어는 재택근무, 회사 일을 한다는 거죠. 직장 일을.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는데 저희 마인드가 내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야 라고 해서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환경이 딱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게임을 했다면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내가 게임을 딱 꺼버리고 나오고 나 혼자서만 하는 게임이었다면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이 게임을 하자고 시간을 정해서 사회생활이에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대화하고 또 그들과 각자 그러니까 바깥에서 대면으로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공간 가상세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나와버리면 같이 들어왔던 게임원들은 다 같이 끝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식사를 30분 후에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1시간 뒤에 우리가 식사하자. 오늘 아침은 9시쯤 먹게 될 거야. 아니면 8시쯤 먹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우리 아들이 제게 얘기한 건데 엄마 노크를 해주세요. 노크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노크를 하자마자 문을 연다는 거야. 재민아 또 각딱. 그거는 노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안에서 엄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미리서 조성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행동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문을 똑똑하고 그냥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MZ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언어가 달라져야 해요. 저도 무슨 약속을 할 때 엄마 지금 가고 있어.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앞으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은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할래? 라든지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자.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엄마하고 대화를 하자.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 때가 돼서 제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면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나 이제 나와서 기다릴래? 왜냐면 저희가 매뉴얼은 정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감정적인 소모가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을 피해서 조금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정했기 때문에 저도 그날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해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는 시간이 차 타고 가면 거의 늦어야 7분? 아니면 5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는 그때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제가 둘째하고 통화를 해서 보니까 오빠는 이미 샤워를 하고 들어갔대요. 그럼 얘는 엄마가 온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제가 밑에서 기다리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막 계속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이야기하자 엄마 퇴근 후에 이렇게만 했지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했다라면 좋았는데 저도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집에 가면서 생각이 떠올라서 가는 중에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동 상황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가 직접 조성해 주지를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얘네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저녁에 퇴근 후에만 얘기하자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내가 또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주지 않았구나. 또 이 아이는 지금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온다는 걸 모르고 들어갔구나. 그럼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 앞에다 차를 대고 이제 아이에게 카톡을 했죠.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몸이에요. 거의. 신체 일부. 이게 단절되면 안 되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방수 케이스 10몇만 원, 20몇만 원을 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에 아무 부담함이 없이 딱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하는 거죠. 저는 애가 탔지만 요즘 문화이니까 이해를 하고 이럴 땐 좋겠다 해서 엄마가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카톡을 남겼죠. 그럼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가 알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몇 분이 필요해. 이제 처음에는 조금만 더 마무리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말해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지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금방 나왔나 봐요. 엄마 나와서 보니까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본인은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집에서 기다린 줄 알았나 봐요. 집 안에서. 저는 또 들어갔다 나갔다가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들어올 생각이었으니까 요렇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대화할 때도 이렇게 환경을 미리서 우리 아이가 행동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리서 한 가정에서도 요즘 카톡 되게 좋아요. 가정 안에서도 아빠가 네 방으로 30분 후에 들어갈 예정이야 라고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감출 것은 감추고 또 숨길 것은 숨기고 부딪힐 만한 것들은 어떻게? 미리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아빠를 딱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세대들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행동 상황이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서 환경을 조성해 준 후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배려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 아들도 나와서 엄마 내가 미리 몰라서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한 게 그때 샤워하러 들어갔었어. 이렇게 이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날 아주 대화를 굉장히 이제 인생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애들에게 굉장히 그 부담 느끼는 대화였을 텐데도 편하게 아주 대화를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우리 MZ세대와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환경,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MZ세대는 꼭 필요한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대 간에 이렇게 특별히 MZ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을 미리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조성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미리서 우리 자녀들이 행동할 때 예측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스스로가 부모 세대들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배려를 차근차근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MZ와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잘 소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